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74화)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틀 연속 권한대행 체제로. 대단하십니다. 네. 존경합니다. 네, 제가 한번 시계 파는 비용을 청구해볼까 생각하고 있는. 네, 몇 시간 남지 않습니다. 이봉 활동가입니다. 네, 저는 부녀회장을 맡고 있는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민원련의 KM 되찾기 뉴스. 지난주 금요일 첫 번째 돌마고 붉은 파티를 시작으로 네. 본격적인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어제 KBS에 이어서 오늘은 네.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 허유신 홍보국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김원경 사무처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예. 저희가 대신 좀 인터뷰를 좀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첫 번째로 이거부터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김민식 PD님, 인사위원회가 두 번째로 또 열렸다가 정회가 됐습니다. 네. 네, 요 얘기를 좀 먼저 해주시죠. 그렇죠. 지난주에 22일 금요일 날, 네. 이번에는 이제 오후 3시에, 그 전주에는 오후 5시에 했는데, 이번 주는 3시 좀 당겨서 했습니다. 왜 당겨서 했는지는, 네. 여러분들이, 네. 잘 아실 텐데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또 정회가 됐어요. 그래서 네. 결론이 안 나왔고요. 지난번처럼 김민식 PD께서 아주 엄청난 분량의 소명서, 이번에는 55쪽 한쪽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55쪽이야. 네. 그리고 시민들께서 MBC 경영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메시지 70페이지. 여기에 최근에 이제 5년간의 그 보도 민실이 보고서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 MBC 뉴스를 모니터한 보고서인데, 노동조합에서 모니터한 건데, 이것까지 가지고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김민식 PD가 사측의 인사위원들한테 어떤 잘못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네. 깜짝 놀랐던 게 오히려 김민식 PD가 인사위원들의 경영 실패, 또 보도농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타하는 그런 형식의 인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임원으로 뽑아놓고는 김장겸 사장이 취임하고 나서 맨 처음 한 것이 여러분들을 임원으로 뽑은 건데 MBC 살리겠다는 의지가 여기서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김장겸 사장이 물러나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랬습니다. 요거를 제가 짧게 하지 않았습니다. 민실이 보고서를 제가 지난 5년간 나온 민실이 보고서에 이분들이 해왔던 짓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하나하나 불러드렸습니다. 네. 그럼 저번처럼 또 이제 이제 소명 자료들을 읽는 거를 이렇게 듣다가 또 이제 뭐 밥 먹자는 식으로 정회를 했나요? 이번에는 밥대가 좀 되기 전에 끝났어요. 진작에 포기를 하셨구나. 화장실 가려고. 이게 그런 근데 얘기는 안 나왔고. 네. 여러 시민들이 김민식 PD가 해고 또는 중징계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하고 계신데 이 징계 수위에 대한 예상은 좀 어떠십니까? 알려지기로는 상당히 중징계가 사전에 사측에서 논의가 됐었다. 예상대로. 네. 사실 이거 예전 같았으면은 작년 한 1년 전만 같았어도 이거 당장 해고죠. 네네. 예. 여러 차례 할 필요도 없는, 이렇게 인사위원회가 여러 차례 있을 수도 없는 정도의 사안인데. 네네.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또 이 김민식 PD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초유의 인사위원회 필리버스터라는 카드를 들고 나오시는 바람에 사측이 절차적인 또 정당성마저도 지금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내몰리고 있거든요. 네네.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해고나 이런 흔히 정직 몇 개월 하는 중징계가 일상화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과연 징계를 할 수 있을까도 좀 의심스러울 정도로. 예. 네, 그러니까 사측이 많이 지금 몰려 있죠. 네. 사측에서 인사위를 거치지 않고는 징계를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 엄연한 사규에 다 규정이 돼 있고 인사위원회 대상자의 소명을 받도록. 예. 거기에 또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몇 시간 안에 끝내라 이런 것도 없는 거기 때문에. 모두 들어야 아주 되는 당황하고 거예요?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그 사측이 MBC가 어떤 꼼수를 부려서 징계를 강행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래서 사규를 개정해서 갑자기 징계를 할 수 있다. 돌연. 그런 얘기도 이런 도나요?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혹시 얘들이 사규를 바꾸는 거 아니냐 사측이. 네. 그래서 그 소명 시간에 제한을 둔다든지 아니면 인사위원회 개최 횟수를 제한한다든지 하는 이른바 꼼수를 쓸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이런 게 사원이나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사규의 조항은 저희 노동조합 협의 내지는 심의를 거치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여의치 않다는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결론을 지금 못 내리고 네. 내부적으로 전전긍긍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일단 뭐 긴장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저희 김민식 PD 인사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네. 저희 그 일반 시민분들께서 MBC 사옥을 쭉 에워싸시면서 1인 시위를 하세요. 네, 일정 네, 간격을 유지하면서. 네. 참 저희로서는 정말 눈물겹게 감사드린 일인데 네. 네. 그럴 때마다 또 그 페이스북으로 김민식 PD가 직접 인사위 상황을 계속 뭐 실시간으로 중계하다시피 하고 계시고요. 네. 네. 그래서 국민적인 관심사가 돼버렸기 맞습니다. 때문에 아마 경영진이 더 지금 고심하고 있지 않나. 네. 당혹스러워하고 있지 않나 봅니다. 네. 다음으로 요것도 여쭤봐야 되는데, 우리 네. PD 수첩 제작진이 제작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보니까 팀장님도 사퇴를 하셨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근데 제작 거부에 들어가는 게 사실 상당히 부담이실 텐데, 이것도 징계가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 이제 제작 거부에 들어가게 된 경위, 요거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 8월 1일자 PD수첩 방송을 위해서 그 날짜에 이제 제작을 맡은 PD들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지금 수감돼 계시죠. 네네. 이분 또는 뭐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 또 그리고 최근에 모 정당 의원께서 비정규직 종사자분들을 굉장히 모욕했던 발언들도 있고 네네. 이런 일련의 어떤 상황들 최근 몇 년간 발생했던 부조리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노동의 가치가 무엇이냐, 네. 노동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 다소 추상적일 수는 있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이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보는 기획을 제출을 했는데 네. 사측이 이런 지하에 지금 그 당시 경영진이 네. 보도 제작국이죠, 아니 시사 제작국이죠. 네. 시사 제작국장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어요. 거부를 했어요. 이 아이템 방송할 수 없다. 네. 근데 이제 그 방송을 할 수 없다고 뭐 할 수는 있죠. 뭐 당연히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보직국장으로서는 할 수 있는데 그 사유가 네. 너희가 너희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MBC PD들을 얘기하는 거죠. 네네. PD들이 언론노조 조합원이기 때문에 네. 이 언론노조가 민주노총 산하의 조직이기 때문에 조합원 너희들의 수장을 구명운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송을 허가할 수 없다. 이런 논리, 해괴한 논리를 들고 나왔어요. 그게 아주 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황당하죠. 대답하기도 싫어.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좀 이런 그러면서 이제 사측이 주장한 게 여기 방송 심의 규정이라는 데 보면 네. 방송이 당해 사업자나 또는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일방적 주장을 전달해가지고 시청자를 오도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네. 당연한 얘기죠. 네네. 사실 이건 당연한 말이고. 근데 다만 이 제작진이 기획했던 취지가 전혀 이런 것과는 무관하고 네. 사실 오히려 이런 심의 규정을 지금 상습적으로 몇 년째 위반하고 있는 거는 MBC 경영진 특히 네. 보도 관련 책임자들이 아주 심각하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네. 뭐 수시로 뉴스를 사유화하는 보도 특별 근로감독이 MBC에 들어오면 특별 근로감독은 뭐 언론 탄압이다, 네. 표적 수사다 네. 이런 식의 본인들의 어떤 해명 네. 이런 것들을 여과 없이 뉴스를 통해서 지금 계속 내보내왔거든요. 네. 성명을 읽고 있죠, 앵커가. 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저희 이제 한국 저널리즘의 새 장을 열었던 성명 저널리즘이에요. 예. 웃으면 안 돼요. 회사 성명을 뉴스 리포트로 제작하는 네.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의 네. 뉴스가 지금 일상화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의 죄를 실토하다가 지금 잘못 논 거를 된 것이 아닌가. 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안인데 자꾸 웃음이 나오네요. 예. 네. 사유가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PD들이 도저히 더는 이런 상황에서 방송을 제작을 지속할 수 없다. 네네. 근데 사실은 이게 이번 한 건 때문만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 과거에도 이런 PD 수첩에 한해서 이런 사례가 또 있었나요? 또 있었습니까? 이제 제작법에 들어갔던 PD들이 어제 오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동안에 PD 수첩에서 최근 몇 년간 벌어졌던 그 제작 자율성 침해 사례들을 쭉 열거를 했어요. 네네네. 예, 뭐 기본적으로 세월호, 노조, 국정원, 청와대, 사드 이런 아주 첨예한 이슈들은 아예 금기어였다고 합니다. 그럼 그동안 계속 제작을 못했던 거군요. 그렇죠. 예, 못했죠. 네. 하더라도 거의 누더기 상태가 네. 되다시피 있었고요. 네. 이 금기어라는 말은 이런 아이템을 발제조차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네. 이런 사례가 아주 많은데 참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은 네. 그 예전에 2013년에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가 진주 의료원 폐업을 했잖아요. 네네네. 네네. 근데 그때 그 아이템을 발제하니까 그
노인네들이 병원 내에서 나가는 방송을 하면 시청률 안 나온다. 아, 그게 사유였습니까? 예, 진짜 수준이 그게 떨어지는. 이제 불방사유였고요. 네. 어떻게든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걸 방해해야 되는데 마땅히 아마 근거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해결한 논리가 나온 것 같고, 네, 네. 뭐 이외에도 뭐 세월호 제작할 때는 유가족 우는 장면을 삭제해라. 뭐 이런 지시가 있었고요. 네. 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심지어는 2015년에 백남기 농민 관련해서 취재를 하겠다고 이제 발제를 하니까 네. 이거 100분 토론에서 한다 이번 주에. 네. 어머, 그래서 세상에. 너네 할 필요 없다라고 해서 봤더니 아, 네. 100분 토론에서 이 민중 총궐기 이슈를 다룬 게 아니고 네. 제목이 복면 시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런 식으로 만든. 와, 진짜 복면 대박이다. 금지법에 대해서 예, 예. 나왔군요. 대박이다. 네. 그런 또 방향을 정면으로 왜곡하는 보도 내지는 제작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이거 하니까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제작 자율성 침해 사례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사실상 이번에 터질 게 터졌다. 예.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네, 아, 심각하네요. 그동안 지금 PD 수첩 제작진들께서 많이 참으신 상황이었겠네요. 몇 년간 그럼. 아유, 그럼요. 네. 지금 사측의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작 후보에 들어가셨는데. 사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방송 심의 규정이라는 거를 들어서 네. 이 프로그램의 제작 불허 방침에는 변함이 없고 네. 성명을 지금 그 금요일 날 내고 네, 시사 반박 제작 성명을 명의로도 냈죠. 내고 예. 또 회사 문화방송 명의로 어제도 성명이 나왔는데 네. 뭐 제목이 그래요. 그러니까 PD수첩이 민주노총의 청부 제작소냐. 네,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예. 예. 아, 그러면 앞으로 PD 수첩은 방송이 어떻게 되나요? PD수첩은 오늘이죠 이제. 네. 25일 오늘 원래 방송이 돼야 될 아이템이 있었는데 오늘부터 아마 결박이 될 겁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저희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네. 그 MBC 사측이 그런 걸 잘하잖아요. 그 능력 있는 기자 PD 자른 다음에 또는 징계로 내쫓은 다음에 이렇게 경력직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몇 명 투입해가지고 또 이렇게 원하는 대로 방송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네. 네, 이번에는 아마 PD수첩의 제작에 있어서 PD 못지않게 작가분들도 중요한 어떤 제작 스텝인데 네. 작가들도 이번에 동참을 하세요. 제작에. 아, 네. 그래서 사실상 뭐 급조해서 인력을 다시 꾸려가지고 방송을 한다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아마 쉽지 않아 보이고요. 네네네. 지금은 또 더더군다나 저희 MBC 이슈가 굉장히 이제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네. 나타내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김민식 PD 인사일뿐만 아니고 이 PD수첩 불방 제작 거부 상황도 상당히 여론의 관심이 높을 것이기 때문에 네. 이른바 그런 경감학동을 할 수 있을까? 사측이 예전에 해왔던 대로 네네. 또 대체 인력을 뭐 긴급히 투입해서 할 수 있을지는 일단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사측도 나름 일정 정도의 시한을 좀 보고 네. 사태를 지금 추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장형원 부장 어제 그 시사제작 PD수첩을 담당하시는 시사제작 3부 장형원 부장이 이제 사퇴를 했는데 네, 조직 네. 사퇴를 했는데 네. 또 후속 인사를 곧바로 한다 그래요. 네. 팀원들은 지금 뭐 없는데 부장만 와서 뭐 어쩌겠다는 건지 모르겠으나 땡보네 땡보. 예. 일단 당장 취할 수 있는 우선적인 조치는 하면서 사태를 좀 보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이 PD수첩 PD가 11명인데 네. 제작 PD 11명인데 지금 10명이 참가를 했거든요. 네. 제작법은. 네. 사실상 뭐 당분간은 그런 식의 제작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요것도 하나 여쭤봐야겠는데요. KBS는 최근에 고대영 사장님을 얼굴로 못 본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근데 우리 MBC 본부 그 피켓팅 하시는 그 페이스북 라이브나 이런 영상을 보면 우리 김장견 사장님은 피켓팅하고 있는데 당당하게 걸어가더라고요. 예, 저희는 뭐 사장님 언제나 뵐 수 있군요. 네. 근데 그 노조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아직은 KBS처럼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피켓팅에 나서지는 않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김장겸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따로 세우지 않는 모양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는 적어도 피켓팅을 피해서 다닌다든지 하는 고대영 사장님 같은 때는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노조 입장에서는 그렇게 고대영 사장처럼 철저히 숨어 다니는 그런 사장이 더 짜증났는지 아니면 뻔뻔스럽게 이렇게 그냥 피하지도 않고 신경 안 쓰고 돌아다니는 사장이 더 짜증나는지. 네, 아유 재밌는 질문이네요. 네. 그래도 피켓팅을 하는 목적은 사장님 얼굴 뵙고 그렇죠. 또 우리 임원분들 또 훌륭하신 분들 뵙고 그 앞에서 저희의 의사를 전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앞에 나와주시는 게 더 좋죠. 네. 그게 또 저 국민들이 아. 또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예.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이번 주 또 MBC로 저희 시민행동과 함께 MBC로 가서 저희가 그렇죠. 또 파티를 이제 또 문화제를 열게 될 텐데. 네. 지난주에 KBS는 시민들에게 팥빙수와 모히또를 네. 준비하셨더라고요. 어떻게 MBC는 또 비장의 카드가 없습니까? 저희 아직 정해지긴 전인데요. 네네. 지금 하루에도 몇 차례씩 적용을 드려야 될 그 음료 아이템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데 이게 행사가 메인인지 음료가 메인인지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네네. KBS가 워낙 센 카드를 내셨기 때문에. 네. 우리 김민식 PD님도 나오시는 거는 맞나요? 예, 나오셔야죠.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그 행사를 준비하는 저희 집행부가 따로 있어서 네. 제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지금 프로그램이 짜여지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마 김민식 선배가 KBS도 가셨는데 그러니까요. MBC 안 오시면 많이 안 되죠. 네. 예. 네. 아무튼 지금 참 여러 가지로 MBC도 노조 입장에서는 정말 하루도 지금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MBC 본부와 함께 시민들과 함께 또 김장겸 고영주 사태를 위해서 또 한번 집회 또 문화제 축제 한번 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유신 MBC 본부 홍보국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십시오. 네. 지난주 금요일 돌마고 붉은 파티 여의도 KBS. 오늘 좀 날씨도 그렇고요. 또 금요일 밤이다 보니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나와주셨어요, 그죠? 그렇죠. 네. 재벌개혁, 언론개혁 중에 언론개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붉은 파티에 매주 오셔야 합니다. 찍으면 다 들립니다. 근데 아마 저희가 확인 안 해봤는데 아마 오늘 고대영 사장 아마 3시쯤 나가지 않았을까 라는 4시에 나갔대네요. 4대강, 세월호 수많은 아이템들을 다루려고 PD들이 내부에서 노력했지만 기사는 거덜나고 아이템은 불방되기 일쑤였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일종의 시범 케이스 같은 그런 모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만하잖아. 제가 만만하게 생겼나 봐요. 여러분들을 임원으로 뽑은 건데 MBC 살리겠다는 의지가 여기서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김장겸 사장이 물러나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랬습니다. 덥지만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김장겸 사장님, 김장 겸사겸사 하실 겸 미리미리 방 빼시길 바라겠습니다. 7월 28일 금요일 저녁 6시 30분 돌마고 두 번째 붉은 파티 상암 MBC. 방송 증세 얘기를 최근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벌써 난리 났습니다. 이게 추경과 맞물려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아주 재밌는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게 추경이 통과가 되긴 했는데 지금 추경에서 여야 간의 대립이 굉장히 심했던 대목 중에 하나가 공무원 증원 관련된 추경이었어요. 그 예산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통과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당정청 협의를 거치면서 증세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증세가 이제 여당에서는 핀셋 증세라 그래서 이게 고소득자, 초대기업을 한정해서 서민들에게 부담 없이 증세를 하겠다 이런 기조입니다. 7월 21일 YTN 뉴스. 증세를 하더라도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중소기업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과세 표준인 소득 2천억 원 초과 대기업에 세금을 더 내고 고통분담을 해달라고 호소한다며 증세가 아니라 조세정의 실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이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은 야 이것 봐 추경에서 공무원 증원 넣더니 바로 증세를 하지 않느냐. 결국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들 배를 불려주기 위해서 증세까지 하는 거다. 딱 이거 환상적인 논리를 이 추경과 증세를 이걸 연결시켜버리는 굉장히 스토리텔링 능력이 대단하죠.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증세 같은 경우에는 왜 얘기가 갑자기 나오게 됐냐면은 지난 19일 날 발표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여기에 100대 국정운영 과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 뭐 복지 확대, 물론 일자리 창출도 있습니다만 복지 확대와 각종 개혁 이런 100개나 되는 국정 과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네네.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이 178조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재원 조달을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당정청이 야 이건 증세 없이 가기 어렵겠다 해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그 추경에 포함되어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랑은 관계가 없어요. 네. 그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때문에 5년 동안 178조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연결시켜버리는 마법의 논리. 네, 아무튼간에 뭐 그런 상황이 이게 사실 민원연의 제보 전화가 몇 개 왔어요. 뭐냐면은 추경과 관련해서 너무 정부 여당의 불리한 보도가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추경 그 통과될 때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26명이 없었어요. 네, 해외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난리가 그것 때문에 났었죠. 엄청 난리가 났어요. 비판도 많이 받고 뭐 진보지 보수지 가릴 것 없이 여당에 대한 비판이 나왔단 말이죠. 여당 자체에서도 지금 검토에 들어갔죠. 전수조사했습니다. 26명에 대해서. 그래서 비판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물론 여당도 비판받을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더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제보 전화 오는 거에 의하면.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유한국당이 추경안을 협조하기로 마지막에 극적으로 타결을 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갔는데 이분들이 여당과 협의할 때는 말도 안 해놨는데 갑자기 표결 직전에 전부 퇴장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건 상당히 도의적으로 어긋난 행동이죠. 뒤통수 친. 네, 뒤통수 친 거죠. 나갔다가 정족수가 안 된다는 얘기가 들어와서 이게 초비상이 걸렸지 본회의에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자유한국당 의원들 다 어디 갔냐? 그래서 난리가 나. 여야 가릴 것 없이 난리가 난 거예요. 화가 나지 당연히. 본회의 표결하기로 해놓고. 그래서 정족수를 채울 만큼의 의원들만 들여보냈어요. 왜냐면 어쨌든 간에 협조하기로 협의는 했으니까 여야 간에. 뭐야.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 딱 이거예요. 완전히 국회 본회의와 여야 협의를 장난으로 생각하는 거지. 퇴장은 퇴장대로. 네. 협의는 협의. 예, 협의는 협의니까 또 그거 안 하면은 역풍이 세니까. 뭔 소리야? 근데 그게 보도에 안 나온다는 게 지금 우리 제보 전화예요. 왜 여당만 까냐? 자유한국당은 그건 거의 뭐 애들 저 동네 뒷골목 깡패들 하는 짓도 아니고. 양아치네요, 양아치.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제보 전화가 왔는데 저는 이제 그 보도를 보다가 증세 보도로 봤는데 저 여당 비판하는 거는 그거는 상대도 안 됩니다. 그래요? 증세 보도가 더 심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증세 보도를 위주로 봤는데 왜냐면은 민주당이라고 해서 비판받을 여지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는 왜 여당만 비판해? 이렇게 하기에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비평하는 입장에서. 네. 그래서 증세 보도를 봤는데 이 증세 보도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은 21일부터 23일까지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제가 보도들을 쭉 살펴봤는데 TV조선 채널A, MBN 요 종편 3사에서만 보이는 특이한 보도들이 있습니다. MBN이 등판했네요. 네, MBN이 이제 이 채널A, MBN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2개월 지났죠. 네. 그 2개월 동안 잠잠했습니다. 이제 슬슬 본색을 드러내고 있어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우리 종편 3사 어떤 보도냐면은 이 증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요. 이상하죠? 왜? 뭘 뒤집었어요? 그렇죠. 네, 이런 질문이 바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 문재인 정부 안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 뭐? 진짜 왕따라는 표현이 나와요? 왕따라고는 안 하는데 체면을 구겼다. 체면을 구겼다. 주도권에서 밀렸다. 주도권에서 밀렸다? 네, 뭐 이런 재밌는 보도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었다는 TV조선과 MBN이 냈습니다. 한 건씩 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온건하게 보도를 했는데 제목이 신중 하다가 이틀 만에 증세.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증세에 있어서 신중하다가 갑자기 이틀 만에 증세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보도 내용이 뭐냐? 네,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이 그동안 증세 문제에 대해서 보인 태도는요, 시기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문 대통령은 증세 공약은 했지만 부각시키진 않았습니다. 여기부터 사실 이상한 거예요. 증세 공약을 했어요? 하긴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집에도 들어가 있었고.
근데 이게 말이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부각하지 않았던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이게 이런 비판은 사실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공약은 했지만 부각시키진 않았다. 사실 이런 식의 보도를 굳이 해야 되나? 네. 몇 대 공약 안에 뭐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그런 그러니까 TV조선 그런 말을 하고 싶은데 이게 리포트가 가면 갈수록 이상해져요. 그 다음에 국정기획위도 사흘 전만 해도 신중론을 내세웠는데 갑자기 20일 날. 그러니까 20일 날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발표를 해요. 국가재정전략회의 그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그 증세를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막 발표한다. 그러니까 TV조선의 문제의식은 뭐냐면은 19일 날 발표되는 5대 국정운영 계획만 봐도 그런 내용이 없는데 왜 갑자기 이틀 만에 이렇게 증세론을 꺼내느냐. 우린 납득 못해 이거예요. 아무튼 공약에는 있잖아. 네, 있어요. 자,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앵커 멘트예요. 네. 리포트를 들어가면 이상해요. 딱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공약했습니다. 아니, 진짜 소극적이었다며. 근데 왜 갑자기 이거부터 보여줄까? 이상하죠? 공약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4월 달에 KBS 대선 후보 토론회 문재인 후보의 발언 장면을 보여줘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뭐라 그러냐면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또 과표 500억 이상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등으로 정세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토론회에 나와서 증세 얘기를 할 정도면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지금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4월 달에 후보일 때 얘기한 거를 이번에 7월 20일 날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있으면 리포트만 보고 있으면 첫 장면을 딱 보면 뭐야? 왜 저 이렇게 보도하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앵커 멘트를 반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앵커 멘트하고 리포터가 어긋나.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앵커랑 리포터. 어긋나.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하지만 이를 강조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알았다 이거 이상하죠. 오락가락해. 네. 그러면서 공약집엔 법인세 최저 한세율 상향과 재원 부족 시 최고 세율 원상 복귀로 표현됐습니다. 그래, 공약집에 그런 내용 다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TV조선의 이 문제의식은 뭐냐? 수치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20일 날 발표할 때까지도 수치가 없었어요. 수치는 되게 치열하게 논의해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미리 공약집에 써? 공약집에 그거 어떻게 수치를 막 써놓습니까? 네. 아무튼간에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저는 이 TV조선의 보도까지는 납득할 수 있어요. 수치가 없었으니까 부각하지 않은 거잖아.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은데. 아무리 봐도 억지 부리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건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지만은 여당에 대해서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대해서도 그동안 증세에 신중했다. 19일 날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재원 조달의 필요성과 실효 세부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추진해야 한다. 이런 정도의 언급만 있었다.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하느냐? 아무튼 지금 말한 내용도 사실상 지금 선언한 내용하고 똑같은 건데 아무튼 그냥 간에 TV조선의 문제의식은 뭐냐? 부각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근데 리포트를 뜯어보면 제법 되게, 많이 얘기했어요. 되게 부각돼 있어. 리포트를 보면 도대체 뭘 부각 안 했다는 거지?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감정의 문제인 것 같아요. TV조선은 그래서 리포트가 좀 이상해요. 네, 이상하네요. 그래서 뭔가 트집 졌는 듯한 느낌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자기네가 문제의식이 있으면은 그거를 잘 이렇게 리포트로 만들어서 TV조선 그런 거 잘하거든요. 짜깁기 같은 거. 근데 그런 것도 안 하고 되게 잘 보도해버렸어. 오히려 얼마나 열심히 과거에 증세 얘기를 했는지를 요약해서 보여줬네요. 네. 그래서 뭐 TV조선은 뭐 그럴만 했다 치고 MBN의 김주하 앵커가 오랜만에 주하 본색 드러냈습니다. 자, 보도 제목이 국민 약속 뒤집나예요. 자극적이네요. 자, 이게 뭐냐면은 증세에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었다예요. 자, 김주하 앵커의 말을 제가 풀어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었습니다. 먼저 재정 지출에서 낭비되는 걸 줄이고 음성적인 탈루 소득을 바로잡아 돈을 마련하는데 그래도 안 되면 세금을 올린다고요. 세금을 올리는데도 순서가 있어서 고소득자의 최고 세율을 조정하고 법인세는 맨 마지막에 올리겠다고 약속을 했었죠. 이런 식으로 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새는 돈부터 바로 잡고 그래도 안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증세를 하겠다 그랬는데 이건 순서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네. 자, 이거를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었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자, 이게 과연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었다라고 비판할 만한 사안인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공약을 이행했으면 오히려 약속을 지키려고 그렇죠.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보면은 그래서 일단 TV조선과 MBN은 공통적으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5개년 계획에 증세가 있긴 있는데 부각되진 않았다. 또는 최우선 순위가 아니었다예요. 아, 근데 좀 지적하는 것들이 찌질하네요. 네. 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TV조선 약간 양심이 있는 게 그렇다 보니까 MBN처럼 세게 비판하지 않았어요. 부각하지 않다가 그동안 신중하다가 왜 갑자기 꺼내 들었니 이 정도예요. 근데 MBN은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었다라고 말을 해버렸죠. 이거는 사실 선동에 가까운 겁니다. 그렇죠. 선동이죠, 선동입니다. 네, 왜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일관적인 후보 시절부터 심지어는 그 훨씬 옛날부터 일관적인 증세 기조를 계속해서 피력했어요. 네, 그래서 뭐 아까 KBS 대선 후보 토론회도 말씀드렸지만 SBS 토론회에서도 또 그러니까 이거를 모든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계속 얘기했어요. 네. 심지어 SBS 토론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선은 부자 증세, 그래서 고소득자, 고액 상속자, 고액 증여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 자본소득 과세 방안도 고려하겠다. 법인세도 올리겠다. 다 얘기했어요. 말한 대로 정말 다 하고 있구나.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증세 기조가 일관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과세 형평 재고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과세 형평 재고가 뭐냐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방안 중에 대주의 주식 양도 차익 등 자본이익, 초고소득자, 금융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구체적인 수치가 있고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기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 기조가 국정기획위원회의 그 방안에도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부 여당이 증세를 고려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거를 일단 말씀드리자면은 이 프레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게 뭐냐면은 증세라는 게요. 두 가지가 걸려 있어요. 복지 확대랑 일자리 확대도 포함되고 또 하나는 조세정의입니다. 조세정의. 우리나라가 자꾸 법인세율이 뭐 높다 말다 그러는데 실효 법인세율이 턱없이 낮아요. OECD에 비하면요. 그리고 이제 소득별로 소득 준위별로 나눴을 때 소득 분위별로 나눴을 때 조세 형평성 역시 OECD에서 하위권에 매문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조세 정의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증세는 당연히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 의제인데 이게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거의 금기시 됐어요. 왜냐하면 누가 반대를 많이 했겠습니까? 재계와 고소득자들의 반발이 엄청났어요. 더불어서 당시 여당 세력들. 그래서 거의 금기시 됐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거를 위헌부담을 끌어안고 선언을 해버린 거죠, 사실상.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사회 정의 차원의 문제들이 걸려 있는데 이거를 지금 TV조선 MBN이 어떤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냐면은 대통령 개인의 오류로 밀어붙이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을 어겼다 이거예요. 이거는 지금 증세의 사회적인 의미, 본질적인 의미와 한참 동떨어져 있죠. 네. 근데 안타깝게도 방송사에서는 TV조선과 MBN만 했지만 신문을 보니까 다 했더라고요. 네. 다 했어요, 정말. 경향신문 좀 열심히 했어, 심지어. 왜냐면 한겨레도 하긴 했는데 한겨레는 그런 보도도 내요. 문재인 대통령을 뜯어보면은 증세 기조가 일관적이었던 보도가 있더라고, 한겨레에. 근데 경향신문은 좀 오락가락했다. 그런 보도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그런 보도를 많이 내게 되면 사실 굉장히 이게 본질을 흐리는 문제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정책이 오락가락했다기보다는 여론전에 심혈을 기울였냐 안 기울였냐의 문제가. 네, 이 문제예요. 네. 그래서 할 수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보도를 전면에 내세우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TV조선 MBN이 이게 22일 날 관련 보도의 첫 보도예요. 증세 관련 보도의 첫 보도야 이게. 대통령이 약속을 어겼다가. 그래서 물론 정부 여당이 우선순위로 내세우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공약집에서도 증세가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는 건 아니었고. 아니 웃기잖아. 공약집에 증세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공약이 처음 들어가는 게 웃기잖아. 네, 그러니까 아니 없었던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아무튼간에 그래서 참 이런 보도는
굉장히 프레임이 잘못된 보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체면을 구겼다. 주도권에서 밀렸다. 이런 보도는 TV조선과 채널A가 냈습니다. 그러니까 TV조선은 지금 둘 다 한 거죠.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20일 날 이 증세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이제 19일, 20일로 이렇게 양일간 나온 건데 근데 경제장관 회의하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 거예요. 이때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하고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주도적으로 논의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김부겸 장관이 좀 유명해졌죠. 네네네. 얘기할 때 이 김부겸 장관이 우리 좀 솔직해지자. 증세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래서 좋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가게 된 거죠. 근데 이게 20일 날 경제장관회의에서 김부겸 장관이 이 얘기를 처음 꺼낸 거예요. 솔직해집시다. 그때 김부겸 경제부총리가 그 회의를 주재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일단 알겠다. 근데 그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같은 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있으니까 우리가 좀 이따가 국가재정전략회의 대통령도 오시고 다른 분들도 많이 오시니까 거기서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정이 된 거란 말이에요. TV조선과 채널A의 주장은 뭐냐면 이거 봐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경제를 관할하는 사람인데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과 추미애 민주당 대표에 밀려가지고 찍소리도 못하고 증세에 동의해버렸다. 김동연 부총리는 원래 후보자 시절부터 증세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했는데 이것 봐라. 여당 대표와 행자부 장관에 밀려서 경제를 주도해야 될 사람이 주도권에서 밀렸다. 체면을 구겼다. 심지어는 채널A는 어떻게 보도하냐면은 김부겸 장관은 코드 인사, 김동연 부총리는 그 코드 인사에 밀린 인사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버려요. 예.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네. 김동연 부총리가 한 말은 아까 말씀드린 그거밖에 없어요. 좀 이따 논의하자. 논의 결과를 받아들인 거예요. 동의한 거예요.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가 증세를 반대한 적도 없어요. 공식적으로. 말 그대로 신중했어. 신중한 게 잘못이야? 신중하다가 동의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왜 체면을 구겼고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두 방송사의 프레임은 뭐예요? 이 증세를 김부겸 vs 김동연의 세력 다툼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뭔가 비전문가들, 정치꾼들이 이런 걸 추진하고 있다는 느낌이시네요. 그리고 아까 이것도 참 중요한 지점인데 이 두 방송사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게 깔린 전제가 굉장히 묘한데 경제는 경제부총리 등 경제 관련 장관들만 결정할 수 있다는 아주 조야한 논리가 깔려 있죠. 행자부 장관 하면 안 돼? 그런 논의에도 끼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회의를 할 필요가 없을 텐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 그 이유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 증세가 가지는 아주 본질적이고 굉장히 치명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부자 증세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높아요. 찬성 여론이. 그죠. 엄청나게 높아요. 사람들은 굉장히 동의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여당이 이거를 핀셋 또는 부자 증세라고 이렇게 네이밍하는 것도 사실 마음에 안 드는 게 이거는 조세의 정상화예요. 부자 증세가 아니라 소득 및 조세에 대한 불평등을 우리가 해소하는 차원이죠. 그런 문제를 지금 자꾸 대통령의 잘못 또는 문재인 내각 내부의 어떤 주도권 다툼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가는 프레임이 종편 3사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앞으로 증세 보도를 좀 더 꾸준히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 신문 같은 경우에도 왕따 얘기가 그런 뉘앙스의 보도가 있긴 있어요. 어제 그죠? 신문 예, 보면서 나올 것 같더라고요. 사설이 좀 이상했는데요. 그런 짓을 한 게 조선일보랑 중앙일보였어요. 조선일보는 사설 제목이 아예 세금 얘기 4시간 동안 한마디 못한 경제부총리. 이거예요. TV조선 똑같아요. 그래서 너무 불쌍하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아예 그런 흐름 자체를 몰랐다고 한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거는 당사자가 왜 나를 왕따로 묘사하느냐. 걸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중앙일보도 약간 비슷해요. 제목이 정치 내각의 부작용을 경계하라.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내각 자체에서 정치적인 흐름에 따라서 그런 중요한 정책을 결정해버린다. 당사자를 빼버리고 약간 이런 식인데요. 당사자가 같이 자리에 있었다고 뭘 빼 자꾸. 이게 그거예요. 증세 논의에서 김동연 부총리를 건너뛰어 대통령과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의견만 반영되는 장면이 생생하게 목격됐다. 확실히 정치 공세로. 네, 딱 그 정치적인 다툼으로 몰아붙여버려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회의 자리에 같이 있었다니까 뭘 자꾸 아무튼간에 묶여가지고 틀어 막혀서. 아니 입을 막아놨냐? 아유 정말 진짜. 네, 김동연 부총리가 엄청나게 또 당황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명을 하셨거든. TV조선이 되게
지금 정책에서 반대해 오셨는데 반대한 건 아닌데요? 예. 어제 회의 때는 한 말씀도 안 하셨다고. 왜요? 얘기했는데. 난 반대한 적 없는데. 아 그게 방송에 나와요? 방송에 나와요 그게. 그럼 그 순간 보도로 접었어야지 TV에서 만들다가. 그걸 뭐라고 보도하냐면은. 하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내 마음에 차지 않았어. 야 진짜 이상하다. 무슨 대답을 하든. 정말 이상한 보도다 이거. 김동엽 부총리가 나는 반대한 적 없어요. 지금 TV조선이 왕따 시키는 것 같은데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네. 재밌는 보도드립니다. 네. 시민이 단결만 하면 언론 집회 세력 무조건 이깁니다. 왜 종편이라고 하는가 하면 종일 편파방송만 한다고 종편이. 종일 편파방송이 내 욕이나 하고 엉터리 여론조사 발표나 하고 그래갖고 국민 여론을 오도를 하고 종편이 그 4개 중에 2개는 없애버리고. 모든 언론 세탁기 여사 돌리겠습니다. 아니죠. 우리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에 넣고 확 돌리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신문. 네, 신문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이슈는 요번에 사드 그 성주 전자파 네. 그 측정 계획이 무산이 되었죠. 일단 요거 상황 자체를 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18일날 국방부가 그 기지 주변 주민의 현실적 우려, 그러니까 전자파에 대한 사실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죠. 실제로 무서워하시니까. 네, 그런 우려를 해소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성주 소속리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 전자파를 21일날 측정하겠다라고 계획을 통보를 했어요. 18일날. 네. 그러니까 사드 부지 일대 주민들하고 또 사드 저지 전국행동 뭐 이런 네. 시민단체가 같이 기자회견 열었어요. 20일 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전략환경 영향평가하고 무관한 별도의 전자파 측정 계획을 이렇게 하기 직전에 갑작스럽게 또 그랬어? 통보하는 거는 이게 약속했던 그 절차적 정당성을 되찾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완전히 어기는 것이다. 그리고 주민 의견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자파 측정 취소를 요구했어요. 네. 근데 이렇게 하니까 국방부가 처음에는 일정을 한 주 뒤로 그럼 연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게 처음엔 주민들 우려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실시한 건데 주민들이 이렇게 원치 않으면 강행할 이유가 없지 않나? 네. 최소한 공청이라도 해야죠. 네, 그런 결론을 자체적으로 내리고 결국 이제 측정 계획 자체를 이제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취소했군요. 네, 일단 관련 보도를 지면에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배치하지 않았어요. 일체. 온라인에만 한 건가요, 그럼? 온라인에만 했어요. 네. 그리고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이렇게 4개 매체가 관련 보도를 배치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한국일보는 그냥 사실관계만 나열하는 그런 형태의 보도를 했고요. 나머지 조중동은 사설과 칼럼을 동원해서 네, 정말 열심히 보도를 하는데 이게 뭐라고? 기지 주변 주민들하고 정부를 둘 다 비판을 합니다. 엄청 거세게.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그 세계 매체 중에서도 유일하게 관련 보도를 일면에 내는데요. 하는 주장은 딱 이겁니다. 주민과 그 외부 단체들이 전자파를 측정하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질까 봐 두려워서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정부는 그런 억지에 휘말려서 계획을 취소했다. 또 망상이야. 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관심법이에요. 근데 뭐 지금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조선일보 주장하고 달리 지금 현재 기지 주민들이 전자파 측정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전자파 측정을 오히려 요구했어요. 그렇죠. 네. 사실관계를 좀 살펴볼게요. 지난달 27일하고 그 이번 달 6일 날 서주석 국방부 차관하고 그 주민들 간담회가 있었죠. 근데 이 자리에서 전자파 및 소음 측정 관련 요구가 등장했어요. 주민들 입에서. 근데 어떤 요구였냐면 이렇게 별도로 그냥 뭐 띄어서 하자는 게 아니고 환경 영향 평가 안에 현재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 적법하게 환경 영향 평가 안에 이런 측정을 포함해 달라. 넣어달라. 네, 그런 진행 중이니까. 그런 요구였어요. 분리해서 해달라는 요구가 전혀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거부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환경 영향 평가에 넣어서 공식적으로 해달라. 네. 이렇게 밖에서 그리고 심지어 주민들이 그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전문가들 섭외가 아직 되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근데 갑자기 일정만 딱 통보해놓고 주민들 와서 봐라라고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완전히 전자파 뭐 낮아요라고 하는 그런 결과에 대한 들러리 서는 들러리 거죠. 그리고 사드 배치해도 괜찮겠네?라는 어떤 정당성, 명분을 확보하려고 이런 쇼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왜 자꾸 얘기를 안 하고 지들 마음대로 그러는 거야? 자, 근데 조선일보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보도를 냈느냐? 일면 보도 제목이 이거예요. 측정하자니까 막는 단체들. 그렇다고 뒤로 물러선 군. 내용 자체가 제목 자체가 내용을 다 암시하고 있죠. 네, 전자파 유해성을 거론해왔던 사드 반대 단체들이 정작 조사를 하려 하자 반대 이유를 밝히지도 않고 측정 계획을 처리하라 밝혔는데? 요구했고 그거예요. 바로 지금 조선일보는 끊임없이 이유를 밝히지 않고 그냥 반대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 안 보시나? 기자회견도 하고요. 네. 성명서도 쓰고요. 이유를 다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인터뷰를 하면 다 응해주고 계세요. 근데 왜 모르지? 그냥 그러니까 보도를 안 하는 거죠. 계속. 마치 없었던 것처럼 또 에베베베베 이러면서 안 들린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네. 근데 웃긴 게 지금 뭐 그런 주민들의 목소리나 의견, 주장 이런 것들은 제대로 다루지 않는데 뭘 얘기를 해주고 있느냐. 정체를 알 수 없는 익명의 현지 경찰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줍니다. 뭐냐. 전자파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자신들의 사드 배치 반대 명분이 약해질 것을 우려해 막무가내로 반대하고 보는 것 같다. 아니 그 사람은 사드 배치와 무슨 관계입니까 도대체? 몰라요. 주민도 아니고. 익명의 현지 경찰 관계자의 발언입니다. 주민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방부 관계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군인도 아니고 미군도 아니고 그 사람 인터뷰를 왜 딴 거예요? 심리학자도 아니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고요. 일단. 전 항상 궁금합니다. 네. 실존하지 않는 것 같다. 실이다 실이. 진짜 익명보도 못하게 해야 돼. 그리고 네. 또 있습니다. 익명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익명의 경북 지역 한 의원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의원. 네, 의원. 현 정부의 본심은 주민들 반대라는 만들어진 여론을 통해 사드 배치나 원전 공사를 중단시키려는 것. 이런 추정을 또 소개를 해줍니다. 진짜. 근데 배치 단체들의 주장은 주민 및 투쟁위원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전자파 측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전자파 측정 계획 즉각 취소,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실시, 사드 가동 즉각 중단과 사드 철거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요게 정말 딱 전부예요. 이게 일면에서 다른 지면하고 이어지는 굉장히 큰 기사거든요. 그 큰 기사 안에 주민들 의견 이거밖에 없어요. 기자회견했다는 것도 말을 안 해준 거네 끝까지. 기자회견은 얘기를 해요. 아, 얘기를 하는데 했구나. 행위는 소개를 해줘도 그 내용을 소개를 안 이런 해주는 식으로밖에 거구나.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설도 썼습니다. 사설은 더 쓸 텐데. 네, 반사드 측 전자파 측정도 거부. 그런다고 물러선 정부. 아까 기사랑 제목이 똑같은 것 같죠? 그 논설위원께서 기사까지 쓰신 거 아니에요 그냥? 기사를 그냥 같이 쓰신 것 같은데요. 여기서도 관심법이 더 심각해집니다. 투쟁이가 거부한 이유는 짐작이 어렵지 않다. 성주 레이더는 고지대에서 위쪽을 향하고 있어 저지대 민가에서 측정하면 작년 7월 괌 미군기지 사드 레이더 전자파 측정 결과보다도 더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투쟁이는 이 사실 그리고 괄호 열고 팩트 괄호 닫고 이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운 것. 이렇게 얘기를 깐죽거리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 측정 거부하는 이유를 왜 자기가 짐작을 해요? 발표를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이유를 정확하게 아주 네. 정확하게 밝혔어요. 근데 왜 짐작을 해? 명분성 쌓기밖에 안 된다. 정확하게 환경영향 평가 안에 넣어서 해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절차를 지키라 이거지. 그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얘기 안 하고 추측을 막 하면서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짐작하지 마. 자기 짐작으로 해. 짐작하지 마. 아니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짐작을 해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다 말해주고 그 토대 안에서 짐작을 해줘야죠. 왜 말하는 걸 무시하고 멋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심각하네 정말. 네. 그리고 태평로라는 그 칼럼 코너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김태훈 여론독자부장이라는 분이 제목을 협박하고 시비 걸면 다 되는 나라. 네? 라고 해서요. 뭐 여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 취소. 그리고 천안시 주한미군 관련 축제, 철회 이런 사건들과 요번 사건들을 다 묶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협박과 시비 걸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을 아주 그냥 뭐 깡패로 보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국민은 깡패야. 네. 동아일보랑 뭐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그냥 요거는 제목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사설 제목이 전자파 검증도 거부한 반사드 단체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방치한다고? 네. 관련 보도 제목도요. 국방부 사드 기지 전자파 측정 취소인데요. 이 기사는 말미에 그 내용이 있어요. 자, 지난해 7월에 괌 앤더슨 기지 미군 사드 포대 방문해서 전자파 측정했던 그 수치를 굳이 이제 마지막에 아주 길게 붙여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아주 강하게 얘기는 하지 않아요. 기사에서는. 근데 취재얘기라는 그 정치부 기자 칼럼 코너가 있는데 기자수첩 같은 거죠. 네. 일부 반대로 전자파 측정조차 못해서야 점점점 건데요. 당초 사드 반대 단체들은 전자파 측정을 요구하다 입장을 바꿨고 국방부는 돌연 측정 연계로 후퇴해버린 것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정부를 향해서 단호한 모습을 보일 때는 보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환경 영향 평가에 넣으세요. 네. 그럼 되잖아. 그런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 참. 한국일보도 좀 사실은 걱정되는데요. 그냥 나열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뭘 정확하게 요구하고 있는지는 보도에서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것도 사실상 유감스러운 보도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한국일보가 그나마 수위가 좀 낮은 모양이군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오피니언을 이용해서 아주 네. 적극적으로 의견 피력을 하지 않았던 것 그 정도. 어쨌든 뭐 하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거부하고 있는 듯한 그죠. 인상을 주고 있다. 근데 이유를 말 안 하고 그냥 거부한다라고만 써놓으면 사실 되게 억지 부리는 거 같아요. 한국일보도 잘못된 보도네요. 그럼요. 유감입니다. 네. 한국일보가 사설만 안 됐다 뿐이지. 잘한 게 없어요. 네. 저는 이 문제를 알고 있었는데 네. 방송 보도들이 안 나오더라고. TV에서 이게 이상하게 이럴 때 또 방송이랑 투트랙 신문이 달라 또. 그러니까 신경 쓰는 데가 다른 거야. 서로. 그쵸. 예를 들어서 지금 증세에서 TV조선이 한 보도 여기서 열심히 안 했단 말이에요. 조선일보에서는. 아무 그런 상황이죠. 채널A랑 동아일보도 차이가 나죠. 이게 재밌는 게 채널A는 TV조선이나 조선일보처럼 그렇게 익명 보도를 막 남발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 의외네요. 이번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김부겸은 코드 인사, 김동연은 체면 구겨 이 보도 있죠. 네. 이거 말도 안 되는 보도잖아요. 예. 그 보도에서 이런 우려가 자기네 것만이 아니고 전문가들도 우려하고 있다. 이게 아마 조선일보, TV조선이면 또 익명 처리했을 거야. MBC도 막 이런 거 익명 처리하잖아요. 근데 채널A는 딱 교수 데리고 와서 이런 인터뷰예요. 인사와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이래서 행정부의 독립적인 활동에 심각한 훼손이 일어난다. 이런 극단적인 인터뷰를 누가 하셨냐면요. 정현정 배재대 교수. 아니, 실명 까고 하거든요. 그쵸, 얼굴 사기 이름 걸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그래도 그나마 양심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사랑 그 본인 그러니까 인터뷰하시는 본인이 전부 자신감이 있으면요. 어떤 의견이든 실명 까고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관계도 없는 무슨 경찰 관계자를 사드 문제에서 갑자기 왜 인터뷰를 해? 그냥 경찰 관계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막 뭔가 앞에 또 수식이 막 붙잖아요. 이것저것. 왜 현지 어쩌고 저쩌고 현지에 정통한 경찰 관계자 이런 거지. 이상하다고 이런 거. 아무튼 간에 참 이상해요. 네, 보도하는 거 보고 있으면은 아무튼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언론들이 이명박근혜 아바타입니까? 실망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민원연은 4차 산업시대를 맞아 언론의 미래만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울어진 언론 지형을 바로잡을 단체 누굽니까? 민원연의 미디어 달곡기. 저희 또 오늘 알찬 소식들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요새 또 추경, 뭐 증세 이런 문제들이 겹쳐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머리가 골치가 썩는 그런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또 이번 주에도 KBS, MBC 관련해서 MBC 정상화 시민행동, MBC 돌마고 파티 그것도 예정돼 있지만 또 적폐이사들, KBS, MBC 적폐이사들 퇴출을 요구하는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역시 금요일 날 또 예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 그리고 저희 오늘 저녁 7시 반에 뉴스타파에서 뉴스타파 최경영 기자에 대한 좋은 보도 시상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좀 더
행사 규모를 키워서 참석자들, 우리 참여해주신 시민들과 맥주 파티를 하죠.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상을 찾아가서 네, 찾아가는 서비스. 케이터링 서비스. 참가비가 5,000원씩. 네, 오늘은 맥주 파티라서 그냥 맥주 파티가 아니고 또 맛있는 것도 잡수시니까. 맛있는 것도 잡수시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안주가 있다. 뭐 요 정도로. 정말요? 요 정도로 나도 이해하시고. 몰랐는데. 아무튼 저희 민원연이 항상 바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처음입니다. 내일은 드디어 제 권한대행 체제가 막을 내리고. 이거 왕정 복고네요. 이거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권력이. 아쉽습니다. 내일 저희 김원경 사무처장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회원 가입 및 후원 문의 전화번호는 서울 전화 02-392-0181입니다.